제가 중동을 문제에 있어서 갈등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문제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제가 볼 때는 1979년도에 이란의 이슬람 혁명입니다. 이것이 현대사에 있어서 중동 국제정치사에서의 세력 균형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란은 카자르 왕조가 있었거든요. 1779년부터 1925년까지. 1925년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는 팔레비 왕조가 세워졌고, 그때는 러시아의 전쟁에서 패해갖고 넓은 영토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자르 왕조는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영국을 끌어들였으나 결과적으로 영국과 러시아 양쪽 모두의 내정 간섭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러시아와 인도를 지키려는 영국은 페르시아 안에서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고, 이에 페르시아는 독립국가로 존재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러시아하고 영국의 영향력 하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란하고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영국의 사업가 다르시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정부와 합작해서 소위 말하는 앵글로 페르시안 석유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66년간 독점적 개발 권리를 소유하게 된다. 이건 완전히 불평등한 조약이기 때문에 이 불평등한 조약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조그만 이 사건이 이란의 현대사에서의 아주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무튼 영국이 이란에 대해서 관리를 하다가, 왜냐하면 러시아의 경우에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러시아군은 이란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도 이란에서 철수하면서 소위 말하는 팔레비 국왕, 제1대 선친, 네자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군인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페르시아 사령관으로 임명을 해서 1921년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군으로 진군을 해갖고 쿠데타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1925년도에 팔레비 왕정이 성립이 됩니다. 이게 이란이고요. 그래서 이란이라는 건 엄청난 국가입니다. 제가 이란에서 근무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란 사람만큼 되게 정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랍어로 샤르프라, 지금 제가 잊어먹었는데 샤르프라는 그 용어가 있는데, 그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정이라는 뜻입니다. 정이라는 뜻이 영어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이란 사람이 그럴 정도로 한번 친구 사귀기는 어렵지만 일단 인간적으로 또 친구가 되면 우리나라 사람만큼 되게 아주 친밀하고 그 관계가 지속적입니다. 예. 이란인데요. 이란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제가 페르세폴리스라는 그 슈라즈라는데 페르세폴리스라는 그 유명한 유적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거기를 한번 꼭 가보시라고 권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이스파한이라고 아주 또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브리즈라는 데는 아주 카페트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란 페르시아를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시라고 권하고 싶네요. 아무튼 그래서 네자칸이 근대화 개혁을 시도를 했지만은 네자칸이 독일하고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러시아의 압박으로 퇴위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이제 러시아, 이란의 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민족주의 정치가 모사데크라는 사람이 이제 수상으로 취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석유회사의 국유화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그 석유라는 것이 국가 이익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의 CIA가 공모를, 모사데크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 CIA의 아주 그 해외 공작 중에 아주 악명 높은 공작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사데크를 몰아내는데 미국이 배후에 있었음이 알려지자 이게 나중에 1979년도에 이란 내부에서 반미 감정이 크게 고조되어 갖고 이란의 이슬람 혁명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제 팔레비 국왕이 선친이 죽고 이제 팔레비 2세가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였는데요. 그 사람은 소위 말하는 백색혁명을 추진하게 됩니다. 백색혁명은 약간 서구의 세속주의적인 정책을 추진을 하고 특히 토지개혁이라든지 교육제도 개혁을 하고 의료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백색혁명 추진 과정에서 그 팔레비 왕가가 제일 그 종교단체를 건드렸습니다. 종교가 되게 중요한데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라는 것을 국유하려고, 토지를 뺏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이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바자의 상인들이거든요. 바자의 상인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또 그 권익을 침해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팔레비 2세의 정치라는 것은 그 경제적으로, 피상적으로는 그 이란이 경제 개발 성공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 20년 만에 200달러의 GNP가 2000달러까지 상승을 시켰고 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습니다. 특히 또 비밀경찰, 사바크를 통해서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억압을 했는데, 그리고 친서방 노선을 썼고 미국이 아주 최고의 수호자로 그렇게 간주가 됐지만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나중에 이제 혁명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슬람 혁명의 그 주 지도자는 호메이니입니다. 호메이니는 신학자로서 1963년도에 소위 말하는 테헤란에 있으면 꿈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곰이라고도 하고 꿈이라는데 그 테헤란에서 한 자동차로 한 2시간 정도, 한 140km 지역의 남서쪽에 있는 꿈이라는 종교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그 종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팔레비 슬로건을 내세우는데, 그래서 그 이란 정부에서 호메이니를 추방시켜 버립니다. 1964년도. 그래서 추방돼서 이라크에서 좀 활동하다가 나중에 호메이니가 파리에서 활동을 한다. 그렇지만 이 파리에서 활동을 하면서 호메이니가 모든 테이프라든지 또는 호메이니는 그 말씀을 테이프라든지 서적을 통해서 밀반입을 통해 갖고 이란으로 밀반입하여 혁명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드디어 1979년 1월 달에 그 팔레비 2세는 이란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혁명이 성공되고 일주일 후에 호메이니가 그 이란 땅으로 귀국함으로써 이란 혁명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엄청난 중동 정치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혁명이 일어남으로써 이슬람주의 공화정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주의 공화정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한번 시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따라서 이슬람 성직자들이 국가 권력이 최상층에 존재하면서 통치의 핵심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속적인 부분과 신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신의 부분에서 최고 지도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메네이가 하고 그전에는 호메이니가 그 이란의 그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슬람 성직자들이 그 신정 국가를 구현하기 위해서 헌법수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수호위원회에서 모든 공직자든지 또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들의 스크린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에는 그 헌법수호위원회에서 이 사람의 출마를 금지시키기도 할 정도로 그 권한이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혁명 후에 혁명수비대가 있어갖고 정규군 외에 혁명수비대가 있어서 이란에서 자기네들의 그 혁명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혁명이 특히 중동에서 이란이 이제 시아파의 맹주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사우디 수니파의 맹국에 패권 경제가 시켰고 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친미에서 반미로 됩니다. 그래서 특히 미 대사관 점령 사건이 일어나고 미 대사관을 강제 점령을 해서 한 440일간 점령을 해갖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카터 대통령이 그 구출 작전을 시도하다가 모든 특공대원들이 그 사막에서 구출 작전을 펴기도 전에 실패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